행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주신 분들께서 자리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바다호 산상에서 진행되고 있는 제5회 한국 석포럼의 마지막 세션인 울릉도 특별기획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행사의 진행에 앞서 참여해주신 내외인 여러분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한국섬진흥원 오동호 원장님 참여해 주셨습니다. 한국도서성학회 이은규 회장님 참여해 주셨습니다. 도서성학회 이승원 부회장님 참여해 주셨습니다. 발표자이신 한국교통연구원 박진서 본부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주요 참여자께서 참여하도록 했죠. 네, 그리고 또 울릉군 보건의료원 김영헌 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주요로 드리겠습니다. 키워스트 울릉도 독도기지 김윤배 대장님께서 함께 인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 홍성기 교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 강성 교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한국해양대학교 문황성 교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한국연구원 최동열 연구위원 대학교 미카엘 토너블로 교수님 이 밖에도 현재 줌을 통해서 울릉군의 많은 관계자들께서 참석해주셨습니다. 화면으로 다 함께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섬포럼은 섬교통체계 발전 방안과 신진 천명학자의 섬 활성화에 대한 아이디어가 논의되는 자리가 진행되어 있었습니다. 본 세션에서는 울릉군이라는 국토 공간에서 지역을 대상으로 교통, 의료, 해양관광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션의 진행에 앞서서 한국섬진흥원 오동호 원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국섬진흥원 오동호 원장입니다. 연일 국제학술 세미나가 개최되고 있는데 다들 여러 가지로 활발히 참여하면서 노고가 많으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제 우리 국제학술계 우리 한국섬 포럼의 마지막 세션이 되겠습니다. 우리 울릉도 특별기획 세션으로 명했는데 여기는 울릉도는 아닙니다만은 좀 아쉽죠, 그죠? 이번 태풍 카눈으로 인해서 당초에는 울릉군에서 그야말로 울릉군이 가지고 있는 자원 또 미래 발전 전략, 해남 문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전반적으로 리뷰를 해보고 같은 방안을 한번 모색해 보는 것이 큰 의미가 있겠다 싶어서 특별히 세션으로 했습니다만 또 이렇게 조금은 기비적으로 떨어져 있지만 목포 앞바다에서 하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우리 세션은 우리 한국섬진흥원하고 또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이 공동으로 주관을 합니다. 우리 울릉군이 가지고 있는 우리 국가적인 어떤 기본적인 가치 이거는 두말할 필요도 없이 아주 큰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 동해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 섬이자 또 우리 영토의 동해 끝단에 또 독도가 있어서 또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울릉군이 새롭게 변화하려고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울릉군이 가지고 있는 잠재적인 가치를 바탕으로 해서 그야말로 이제 울릉군을 세계로 나갈 수 있게 하는 기반을 다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첫 시도가 울릉군 공항을 또 건설하는 것이고 또 울릉군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자원들을 세계에 알리는 프로젝트들을 울릉군 경상북도 또 행정안전부에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발전적인 방안이 있는 반면에 또 울릉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 우리나라 모든 섬 주민이 안고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만 의료라든지 또 공공서비스, 교통이동권 이런 면에서는 아직도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오늘의 세미나도 그러한 문제점들을 어떻게 슬기롭게 또 극복을 할 것인지
이제 극복을 또 통해서 울릉군의 새로운 미래를 어떻게 건설할 것인지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 특히 이제 또 자장을 맡아주시는 우리 이승건 섬학회 또 섬학회 부회장님께 감사를 드리고 오늘 줌으로도 참여를 합니다만은 우리 또 발표를 맡으시는 박진서, 김영은, 유영규 회장님들도 오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지정 토론 오신 우리 김민배 대장님, 또 공승희 교수, 우리 안기수 연구 우리 총선진흥회 동영구위원께도 감사를 드리고 오늘 마지막 세션이 활기차게 이루어져서 울릉군 또 나아가서 우리나라 섬의 새로운 발전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마지막 파이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공동연구기관인 고성문화연구원의 홍석준 원장님을 대신하여 홍성기 교수님께서 인사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고등학교 도서문화연구원의 홍성기입니다. 저 원장님이 홍석준 원장님인데 같은 홍씨라서 지금 저희 원장님이 인도네시아의 그 실크로드, 해안 실크로드 관련돼서 특별 그 답사가 있어가지고 한 2주일 정도 인도네시아에 가 계십니다. 부득이하게 오늘 참석을 못하셨고요. 제가 대신해서 이렇게 오동호 원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공간은 해양대 위에 있고 우리 또 지금 우리 주변에 목포의 결산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만은 울릉도에 있다 이런 말씀 저는 진짜 따뜻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오늘 이 화면을 보고 계시는 울릉도에 계시는 분들 또 참여해 주시는 많은 또 주민들, 서울 주민들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오늘 참여하지 못하신 울릉도에 준비하셨는데도 참여하지 못하신 많은 그 선주민들께 이거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이틀 동안 참여해 주신 많은 관계자들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또 특별히 그 울릉도 특별기획으로 이렇게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울릉도의 우려에 대한 부분과 또 울릉도 공항의 시대 어떻게 앞으로 또 전개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이후에 이제 울릉도 해양관광에 관련된 이 세 개의 발제를 이 세 분이 발표를 해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또 토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한 섬을 가지고 이렇게 집중적으로 토론한다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런 프로그램 같습니다. 이런 좋은 프로그램 만들어주신 또 우리 섬진흥원 오동호 원장님이나 많은 관계자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마지막까지 섬의 날 제5회 섬의 날이 되겠습니다만 굉장히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뜻깊은 그런 날이 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건강하고 활기차고 멋있게 마무리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세션의 진행에 앞서 참석자분들 사진 촬영 참석자 여러분 이쪽으로 네. 네네 잘 나옵니다. 그리고 정리하고 세션의 진행을 이승권 교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션 진행을 맡은 조선대학교 이승권 교수입니다.
오늘 마지막 그 국제 선포럼 울릉도 특별 섹션입니다. 오늘 울릉도에서 해야 되는데 앞에서 말씀이 있으셨지만 태풍 때문에 2원으로 이렇게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 분이 발제를 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제가 말씀을 듣고 보니까 주제 선정을 선진을 아주 굉장히 잘한 거예요. 앞으로도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견을 물으셨다 그래요. 울릉도 주민분들한테 어떠한 것을 여러분들이 좀 토론했으면 쓰겠느냐. 그래서 1, 2, 3를 선정을 하셨다 그래요. 그분들이 생각하시는 게 첫째, 교통이겠죠. 교통에서 이제 항공. 두 번째는 이제 의료. 우리가 의분들한테 굉장히 현실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그 많이 이제 관광지이기 때문에 관광 이렇게 세 가지 주제를 그쪽에서 주셨다는 거예요. 이런 주제를 가지고 오늘 토론을 하는데 두 분은 지금 현재 울릉도에 계시고 한 분은 이쪽에서 발표를. 그래서 조금 뭐 방송상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양해 부탁드리고요. 워낙 기술들이 좋으시니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울릉도 특별 기획 섹션 주요된 첫 번째 발제는 울릉공항 시대 개발 향후 전망과 활성화 과제. 그래서 박진서 본부장님께서 발제를 하시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됐습니다. 부장님? 네, 됐습니다. 들리세요? 네. 준비를 마치시면 간단한 본인 소개와 함께 발제를 시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잘 들으시나요? 머리가 좀 풀어야 이거를 여기서 소리가 나는 여기서 소리가 납니다. 완전 소리가 여기서 나오고 있는데 소리가 저기서 나오고. 잘 들리시나요? 잠시만요. 아닙니다. 말씀해 보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잘 들리세요? 예, 들립니다. 이제 말씀해 주십시오. 네, 좀 크게 할까요? 아니면 괜찮습니까? 지금. 소리를 좀더 키워. 시작해도 될까요? 예, 충분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 주세요. 네, 화면도 잘 보이시죠? 예, 잘 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교통연구원 항공연구본부장을 맡고 있는 박진서입니다. 먼저 이렇게 제5회 한국 선포럼에 발표를 하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우리 안 박사님이 연락 왔을 때 크루즈를 타고 간다고 그래가지고 되게 기대를 했었는데 사실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저도 좀 허락이 됐다면 같이 이렇게 바다에서 발표했을 수 있는 아마 처음일 수도 있고 아마 마지막일 수도 있는 그런 기회를 제가 좀 살리지 못했네요. 그래서 좋은 경험이었었는데 좀 못한 거에 대해서 좀 아쉽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아직 온라인으로 접속을 해서 우리 참석자분들하고 함께 이렇게 오늘 울릉공항 시대 개막, 그다음에 향후 전망과 활성화 과제를 주제로 나눌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좀 말씀드릴 내용은 우리나라 공항 정책 그리고 팬데믹 관련된 항공 수요라든지 항공에 대한 이슈, 다음으로 이제 울릉공항 건설 사업 추진 현황, 그리고 울릉공항 활성화를 위한 과제. 우리 연구원에서도 사실 울릉도를 포함한 도서 지역에 대한 공항 개발 연구를 한 15년 전부터 계속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국가의 공항 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이라든지 또 그 외에 소형 운송 사업 또는 소형 공항에 대한 개발에 대한 연구를 좀 많이 해왔고요. 그에 대한 아마 첫 결실이 울릉공항 아닌가 싶습니다. 처음으로 울릉공항이 이제 사실 착공을 해서 지금 이제 한 40% 가까이 30% 넘어서서 40% 공정률을 좀 향하고 있는데요. 첫 결실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섬공항, 도서공항으로. 제주도는 섬이지만 옛날부터 이제 섬에 공항이 있었기 때문에 제주도를 제외하고는 이제 결실을 보고 있기 때문에 매우 의미가 이제 크다 할 수 있습니다. 처음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나라 이제 공항이 지금 15개 공항이 있어요. 군공항, 순수하게 군공항을 제외한 민간 겸용공항 포함해서 15개 공항이 있는데 이제 중에서 8개가 국제공항이고 7개가 이제 국내 공항입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계획 중인 공항이 8개 공항. 우측에 있는 이 그림 보시는 거와 같이 이제 울릉도가 이제 도서공항이 있고요. 그다음에 흑산공항, 다음에 이쪽에 백령도. 그래서 지금 울릉도, 흑산도 이 세 개 공항이 사실 이렇게 트라이앵글로서 약간 북측의 서해, 그다음에 남측의 서해, 그다음에 동해까지 해서 제주도는 원래 있었고요. 어떻게 보면 동서남북의 도서의 4개 공항이 소형 공항이 이제 자리 잡게 되고 있고요. 제주 같은 경우도 이제 제2 신공항까지 해서 이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요 3개의 그 도서공항들은 지금 아시겠지만 예타가 다 통과됐어요. 그래서 울릉도가 지금 제일 우선적으로 착공을 하고 있는 공항이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공항, 신공항 네트워크를 우리가 지금 가져가고 있다. 새만공항도 지금 기본계획 수립이 통과됐고요. 대구하고 가덕도 이 신공항, 제주를 포함해서 새롭게 이전하는 공항들이 3개 공항이 있고, 이제 미래 얻은 이게 지금은 예타가 통과되지 않았지만 서산 민항공항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우리나라 이제 공항 그런 그 정책을 간단하게 이제 요약을 해보면, 여기 있는 게 이제 이쪽 면을 보시면 1사분면이잖아요. 이 1사분면에서 잘하는 부분들이 요겁니다. A2, A3. 뭐냐면 계획을 수립했고, 이 권역을 위계를 잘 설정을 해서 공항 개업을 했다는 측면에서는 매우 잘 돼 있다. 요 1사분면이 그래도 이렇게 1차부터 5차까지의 계획에서 많이 언급이 됐고, 계획 수립에 이제 빈도가 높았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실행 수준도 높았다가 1사분면입니다. 반면 이제 2사분면 같은 경우는 뭐냐면 고려는 엄청 많이 했는데 실행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그게 뭐가 들어가냐면 여기 B4 같은 경우. B4가 뭐냐면 소형공항. 요게 이제 1차부터 고려를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실행력에서는 많이 떨어진 거죠. 그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울릉공항이 이제 거의 한 20년 넘게 이렇게 언급을 했지만 실행되는 게 한 20년, 25년이 걸려서 울릉공항이 개항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언급도 많이 안 돼 있고 또 실행 수준도 나는 부분이 이제 이 3, 4분면인데 G2 같은 경우 이제 개발 운영 다각화 못하든지 G3도 마찬가지고 뭐냐면 지역 활성화도 많이 못했고 그다음에 H2 이제 북한공항 이런 부분들은 협력을 많이 못했다는 부분입니다. C4도 많이 못했죠. C4가 뭐냐면 이제 오프 에어포트, 신기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좀 못했다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E2 같은 경우는 사실 언급이나 계획은 많이 안 했지만 실행 수준이 높은 것들. 그게 뭐냐면 이제 안전, 공항에 대한 안전이나 인프라 안전들은 사실 계획에서는 많이 못했지만 공항 운영 자체적으로는 이제 실행력을 높였던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말씀드린 게 지역 균형 발전이 좀 못했고 소형 공항에 대한 활성화 이런 부분을 못했던 것들을 저희가 이렇게 분석을 했던 부분입니다. 다음 슬라이드는 이제 그걸 정리해서 보면 그 아까 그 4분면에다가 내용을 정리해서 보면 지역 공항 간의 격차가 심했다라는 게 하나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용자의 접근 편의성 여기에는 이제 울릉공항이나 도서 지역도 포함하고 있었지만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한 한계가 있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또 하나가 이제 국내 내륙 어떤 그 항공 시장에 매우 좀 부족했었다. 그래서 소형 운송 산업에 대한 그 운송 체계가 없었고 그 소형 운송 사업 항공사도 양성하지 못했고 또 공항에 대한 어떤 개발도 좀 부족했다라는 거.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지자체의 참여라든지 지자체의 역할이 공항 개발과 운영에 많이 부족했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울릉공항뿐만 아니라 지금 새롭게 8개의 신공항, 어떤 가덕도나 또는 대구 신공항, 또 제주 신공항, 또 향후의 어떤 소형공항, 특히 이제 섬은 이제 내륙과 많이 단절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이게 공항 운영자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자체 역할도 매우 중요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향후에는 좀 지자체의 참여도 이렇게 이런 소형 공항을 운영할 때는 많은 것들을 좀 고려를 해야 되겠다라는 측면이 시사점으로 저희가 발굴을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6차 공항개발 중장기 이 개발 계획의 비전은 포용과 혁신입니다. 그래서 포용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개발이 덜 된 공항 또는 레벨이 다른 그런 공항들을 같이 포용적으로 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4개의 전략이 있지만 여기 보면 이제 지역과 함께하는 공항 생태계 조성. 그 다음에 또 나올 수 있는 게 이 신공항의 개발로 지역 균형 발전 이런 부분들을 좀 꾀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미래 수요에 대비한 공항 인프라 혁신. 이렇게 한 3개 정도가 울릉공항 개발의 어떤 그 핵심 과제로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고 그 세부 과제로서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다음으로 좀 논의할 게 지금까지 이제 공항에 대한 정책과 현황을 좀 봤는데요. 그 팬데믹 항공 수요, 항공운송업 이제 FSC 빼고는 LCC들이 재무 구조가 상당히 악화됐고요. 특히 이제 FSC도 아시아나가 재무 구조가 팬데믹 때 더 악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M&A가 지금 대한항공과 진행이 되고 있고, 거기 이제 취향이 없어다 보니까 공항 운영업 같은 경우가 적자, 특히 2021년도에는 KAC는 거의 3천억 원이 적자를 했고요. 그다음에 인천은 거의 1조 원의 적자를 봤습니다. 거기에 따른 여행업 또 매출이 상당히 급감을 했고, 그리고 그래프를 보시면 지역별로 있는 건데요. 학계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국제선 여객입니다. 팬데믹 2021년 3월 이후로 이런 그 급감하는 그래프를 그렸습니다. 아마 제가 연구원에 한 20년 있었는데요. 뭐 우리가 사드 또는 그 IMF 때도 이렇게 떨어지지 않았어요. 거의 96% 국제선을 떨어졌다가 22년 후반기부터 조금씩 회복하고, 이제 이게 올해 말인데, 아니 올해 말이 아니라 올해 전반기인데요. 조금씩 회복하는 거 보이시죠? 다음에 이제 국제선 화물, 이제 해운도 되게 침략하다 보니까, 침체되다 보니까 해운의 여파에 반사 효과를 일으켜서 국제선 화물이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또 요금도 떴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 FSC는 특히 대한항공, 아시아나 항공 같은 경우는 그래도 수익을 좀 창출했었지만, LCC들은 화물 시장이 없기 때문에 여객 위주로 운송을 하다 보니까 되게 어려움을 겪었죠. 반면 이제 국내선 같은 경우는 뭐 100%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때 초기에 좀 떨어졌다가 21년, 22년 다 그 100%로 회복을 해서 국내선을 이제 뭐 어떻게 보면 방역이나 이런 국가 간의 그 방역 제약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국제선은 떨어졌지만 국내선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임팩트가 있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런 거 이제 국제선 회복할 거고, 지금 이제 올해 거 간단히 말씀드리면 4월까지 기준으로 이제 뭐 퍼센테이지가 중요하진 않아요. 왜냐면 너무 많이 떨어졌다가 이렇게 성장하고 있어서 급감을 하고 있는데, 올해 이제 9월까지 국제선 같은 경우 한 85% 회복, 국내선은 다 회복이 됐습니다. 2021년부터. 그래서 국제선 85%, 올해 말까지는 한 95%좀 넘게는 이제 100%까지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요. 다만 이제 중국이 아직 조금 노선별로 봤을 때 중국이 회복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 회복이 이제 되면 후반기에 좀 더 가속화되면 100%까지도 회복이 되고, 아니면 뭐 95%, 90% 수준까지 올해 말에 회복할 예정입니다. 원래 네. 이거는 공유를 좀 다음은 이제 울릉공항 건설 사업인데요. 사실 울릉공항 세 가지 측면에서 이제 건설에 대한 어떤 당위성, 필요성이 있거든요. 어떤 그 도서 지역에 대한 그 교통 기본권을 제공해주자. 그래서 어떤 삶의 질이라든지 삶의 어떤 그 생활권을 좀 확대시키는 부분들, 1시간이면 가기 때문에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정주 여건을 그런 걸 통해서 좀 보장을 하고, 뭐 여기 지금 그 보건의료원에서 나오셨겠지만 응급환자 발생에 대한 신속한 대응, 또 독도 지역의 어떤 그 생명이나 재산권을 보호하는 측면, 이런 부분들이 또 목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뭐 관광, 지금은 이제 배편만 있는데 관광객 수요를 좀 증대시키고 지역 경제를 동시에 활성화하는 이런 세 가지의 큰 목표를 가지고 울릉공항이 어떻게 보면 개항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여러 가지 접근성이 있지만, 사실 1시간이면 이제 서울, 특히 다른 지역에서도 갑니다. 예를 들면 이쪽 호남권, 그다음에 중부권, 그다음에 이쪽 부산, 이쪽 그 울릉권에서 그 울산권에서도 다 1시간 이내로 접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전국과 연계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매우 그런 접근성이 중요하다는 거고, 지금 뭐 한 32%, 34%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도까지도 또 이렇게 진행을 할 수 있고요. 그런 측면이 있고, 이 부분은 이제 울릉에 대한 공항의 위치, 또 사동항 주변으로 해서 방파제를 막아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그 2017년도 기본 설계 때 그 지방청에서 했던 겁니다. 그래서 연간 항공 여객 수요 공항 기준으로 100만 명입니다. 그러면 실제 올 수 있는 수요는 이제 50만 명이죠. 상당히 많은 수요. 25년 만에도 한 80만 명까지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렇게 수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건설 사업이 이렇게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조감도가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나온 건데요. 1200m 활주로로 현재 2025년 12월에 완료가 돼서 26년도에
계약을 해서 할 부분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좀 세부적으로는 계류장에 어떤 그 여러 가지 그 스탠드, 에어크래프트 스탠드가 있고, 그다음에 관제 시설, 여객 터미널, 그다음에 이제 주변에 여러 가지 주변 시설도 있고요. 여기서 나와서 이제 사동항 주변에 어떤 실제 현재 있는 그런 경제 인프라하고 연계되고, 또 이 터널을 통해서 일주도로 지금 완성이 되어 있는 일주도를 통해서 어떤 지역 경쟁에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저 한국공항공사에서 울릉공항에 메타버스를 일단 공개한 건데요. 제가 간단하게 한 1, 2분밖에 안 돼요. 그래서 보실 수 있는 그런 말씀 좀 드려야 됩니다. 지금 여기서 영상에서 저기서 송출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 송출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화면 공유를 지금 저 본부장님 네, 지금 공유하고 계신 화면이 네, 지금 듀얼 모니터 쓰고 계시죠? 네, 네. 그 듀얼 모니터에 다른 쪽을 공유해 주셔야 됩니다. 어, 그래서 공유를 끄시고 한번 다시 듀얼 모니터에 지금 재생되고 있는 동영상의 모니터를 공유해 주십시오. 그렇구나. 잠시만요. 네, 됐습니다. 네. 그래서 울릉공항이 이제 사실은 그 소형 공항이기도 하지만, 사실 최신 공항이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접근을 좀 하고 있는데, 뭐 저도 뭐 간접적으로 기본기 설계도 봤는데 좀 미래지향적인 그런 공항으로, 또 소비자 중심의 그런 공항으로 이렇게 건설이 되고 또 운영이 돼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그 울릉공항에 지금 들어갈 공항은 1200m다 보니까 그 ATR 72 기종이나 그 범버디의 Q400 기종, 그 다음에 다른 그 70인승 이하의 현재까지는 그 공항, 그 항공기가 좀 이착륙해야 될 것 같고요. 여기 지금 오른쪽 하단에 있는 비행기 이제 요게 전데요. 지난번에 아마 여기 뭐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경상북도하고 울릉도하고 또 한국공항공사하고 해서 그, 그 엠브레어 그 80인성 제트 비행기 여기 있는데 세 개 요쪽 그 이거 1사분면에 있는 비행기하고 여기 이제 플라이비라 이쪽에는 그 어기니티 쪽에 있는 비행기들은 터보 프랍 비행기입니다. 그래서 프로펠러가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프로펠러가 앞에 엔진 앞에 달려 있잖아요. 이런 비행기가 원래는 이제 1200m에 70인승 미만으로 다닐 수 있는 그런 비행기인데 요때가 이제 요번에 5월 달에 시험했던 게 그 제트 비행기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뭐 그 국제선 갈 때 737 비행기 타는 그런 프로펠러 비행기가 아니고 제트 비행기가 포항 경주 공항에서 1200m 활주로에 이착륙이 가능하다. 그래서 울릉도 활주로에도 이런 제트 비행기가 이착륙이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쪽 그 엠브레어에서 직접 왔어요. 그래서 저도 이때 이제 탑승을 해서 그 뭐 가능성을 같이 봤지만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앞으로 향후 좀 더 검증이 필요한데 일단 엠브레어에서는 울릉도도 이 제트 비행기도 가능하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조금 더 소음 측면이나 또는 기내 안락성 측면에서 이렇게 편하게 그 울릉공항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체계도 같이 뭐 경북도하고 진행을 하고 있다는 걸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니라 경북도에서 도지사님 같이 해서 이렇게 사진 찍은 거거든요. 이거 그 호주에서 갖고 온 비행기예요. 그
이쪽 엠브레이어 비행기를 호주에서 직접 갖고 와서 우리나라에서 김포공항에서도 한번 이착륙을 했고 포항 경주에서 일정을 해서 제트 비행기가 이제 국내 운송 사업에도 같이 할 수 있게끔 항공사들하고도 이렇게 미팅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한 4가지 측면에서 울릉공항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운영이나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형 항공사의 어떤 경쟁력을 강화해서 실제 우리가 울릉공항은 지금 짓고 있고 질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거기에 취항할 수 있는 항공사들이 누가 올 것이며 어떤 비행기로 어떤 요금으로 취항을 할 거냐, 얼마나 자주. 이게 또 어떻게 보면 관건입니다. 그거는 공항 건설과 운영은 민간의 목적은 아니잖아요. 공공의 목적으로 진행을 하지만 실제 항공 운송 사업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민간의 영역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소형 운송 사업이 울릉도에 가서 실제 수익성을 내고 재무적인 타당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자체도 관심이 있어야 되고 또 중앙정부도 관심 있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특히 이제 뭐 이 PSO라는 또 ESA라는 그런 울릉 도서 지역을 감안을 해서 이 공익 노선이나 공익에 대한 이 운송에 대한 관점도 접근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특히 이제 조금 더 장기적으로는 뭐 요즘 많이 들었지만 UAM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같은 그 비행기 형태의 접근도 있지만 좀 더 장기적으로는 실제 UAM도 울릉도까지 갈 수도 있고 또 울릉도 안에서도 독도와 연결하는 그런 관광 상품을 지금 국토교통부가 2025년도에 UAM을 상용하는 걸로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 한강 주변으로 임시 그 루트도 좀 짰고 라우트도 짜 있는데요. 솔직히 울릉도 같은 경우 제주도나 울릉도 같은 경우는 관광 상품으로 해서 UAM을 좀 도입을 해서 울릉공항 출발 독도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좀 갈 수 있는 걸 소형 운송 사업 체계하고 연계시키는 부분들이 저는 제가 볼 때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항 계약을 했는데 운송 사업자가 없다. 좀 이상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동시에 고려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금 더 이제 운영 측면에서 보면 이용객 측면에서 어떤 디지털 공항을 좀 활성화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뭐 지금 여기서 제주공항 가보신 분이 있겠지만 엄청 붐비잖아요. 터미널을 보면 또는 그 보안 검색하고 하는 것들이 피크 때는 뭐 아마 말도 못합니다. 근데 이제 울릉공항은 실제 아까도 그 KAC에서 봤던 그런 동영상에서 있는 것처럼 조금 첨단 그런 공항의 출국, 입국은 아니지만 공항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항을 통해서 소비자들이 특히 이제 뭐 국내선이다 보니까 보안을 조금 더 완화시키거나 조금 첨단 공항을 추구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해서 어떤 이용객들이 이렇게 스탑 없는, 단절 없는 세임리스 트래블 할 수 있도록 어떤 보안 체계를 좀 반영하는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울릉공항은 아까 제가 처음에 우리나라 공항 네트워크에서 말씀드렸듯이 전국에 있는 공항과 다 연결시킬 수가 있어요. 운송사업자만 있다면 전국에 있는 공항과 연결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울릉공항과 수도권은 말할 것도 없고 지방공항을 연계시켜서 실제 많은 관광객들이 울릉도를 통해서 어떤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부분 체계를 마련해야 되고요. 이제 또 보다 중요한 게 이제 울릉도 아시겠지만 지금은 좀 뭐 제가 보기로는 이제 겨울에도 상당히 많은 이제 관광객들이 들어온다고 했는데 성수기와 비수기의 어떤 항공 수요 특성을 감안을 해서 이 관광 상품을 좀 개발을 해야 되고요. 이제 이 기후 변화에 따른 이제 섬공항이다 보니까 특히 이제 1200m의 소형 공항이다 보니까 기후나 특히 바람 또는 태풍이나 또는 안개에 대한 그 결항률 보통 결항률이 한 15에서 20%를 지금 기본 계획에 잡고 있거든요. 매우 높은 거예요. 사실 어떻게 되면 그보다 높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뭐 위기 대응에 대한 그런 그 매뉴얼도 뭐 제주공항은 아시겠지만 이 폭설, 폭우에 따라서 뭐 2, 3년에 한 번씩 대란이 납니다. 근데 울릉공항도 그런 걸 준비를 해야 돼요. 운영 측면에서. 그러면 이게 사실 공항공사의 역량은 아니거든요. 울릉군에 있는 지자체의 역량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혹시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가 발생됐을 때 위기 대응을 준비할 수 있는 부분들이 공항의 어떤 지속 가능한 운영,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울릉도가 뭐 지금 10,000명 그런 주민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주민 참여, 특히 이제 평소에 느끼지 못한 소음이 있을 거예요. 그럼 이 소음에 대한 모니터링과 또 지역 주민이 같이 참여를 해서 소음에 대한 해결책을 좀 해야 되는 부분들. 그 다음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지속 가능 섬 관광인데요. 오늘 이제 발표, 3번째 발표 보니까 이런 섬 관광의 내용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간단하게 하면
지자체가 주적으로 할 수 있는 관광. 제가 이제 산토리니하고 여기 있는 섬은 아니지만 그 로도스 그리스의 섬을 학교 때 갔는데요. 매우 특이하더라고요. 저도 울릉도를 이제 사실 가봤는데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장점이 있지만 사실 이제 지중해 연안에 있는데 이런 데 보면은 좀 멋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좀 뭔가 좀 특화된 그런 것들을 지금부터 개발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이제 3, 4년 남았는데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섬으로서의 역할은 잘하고 있는데 뭔가 특색 있는 그런 건 좀 제 개인적으로는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알기로 울릉도에 어떤 브랜드화 시킬 수 있는 걸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제주와 같이 있는 면세점이라든지 좀 더 장기적으로는 그 외국인 인바운드까지도 유치할 수 있거든요. 제주도가 그 일방 자유화를 했어요. 제주도 공항은 국제선을 어떤 나라들도 다 들어와 수상할 수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제주도가 이제 중국의 그런 투자나 중국 관광객들이 많이 온 것처럼 울릉도도 그런 식의 어떤 뭐 수도권 연계를 할 수 있고 또는 지방공항 연계를 해서 외국인도 관광객도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외국인 관광객들이 제가 볼 때는 지금에 있는 인프라와 관광 어떤 프로그램 가지고는 좀 부족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할 필요가 있고 조금 더 그런 관점에서 반대되는 이야기지만 이제 항공이 연결이 되면 수요가 증가하고 여러 가지 뭐 숙박이나 식당 이런 것들이 관광 지역이 많이 개발이 될 텐데 난개발의 문제점도 매우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한 상품들, 지속 가능한 그런 관광이 같이 선행되지 않으면 울릉도 공항이 또 지역 경제와 같이 이렇게 가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이제 고민을 해서 울릉도와 또 공항 운영자 또 경북도가 같이 이렇게 이제 서로 발전의 어떤 계획을 잘 짤 수 있는 그런 그 계획을 수립을 해서 지속가능 울릉도 공항 운영과 개발 또 지역 개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울릉군 예, 보건의료원 원장입니다. 예, 여기는 저 목포입니다. 이렇게 2원으로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원장님 번째 주제가 울릉군의 의료 현황과 개선 방안입니다. 그동안 보고 느끼신 것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우선 한국 섬포럼에서 울릉군 의료에 관해 발표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울릉군 보건의료원에 일한 지가 한 10년 좀 넘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제가 느낀 바와 앞으로 어떤 개선 방향에 대해서 이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다 아시다시피 울릉도는 육지와 제일 가까운 거리는 130km고 독도하고는 92km 있다는 이야기고, 제가 가지고 있는 사진 중에 하나가 옛날 사진인데 포항에서 어렴풋이 신기루처럼 울릉도가 보인다는 이런 사진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울릉도 서면에서 학포 쪽에서 보이는, 여기 보이는 강원도 해변 사진이라고 저는 알고 있고요. 또 여기는 저동에서 보면 여기 독도가 이제 보이는 그런 사진입니다. 울릉도는 동서로는 10km, 남북으로는 9.5km 정도 돼 있고, 다 순환하기에는 한 56km 정도 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행정구역상에서 울릉읍과 북면, 서면 이렇게 나뉘고 있고요. 인구는 2003년 7월 달 수준으로는 9,155명으로 울릉읍에서 대부분 살고 계십니다. 아시다시피 고령 인구들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요. 이거는 전의 사진인데 저희들은 수술, 저도 외과 전문이라 가지고 수술을 좀 많이 했었는데 피공급이 안 될 경우에는 군인이나 경찰들을 이제 직접 헌의를 해갖고 옛날에는 수술했다는 그런 자료 화면입니다. 이거는 2021년 12월 24일 EBS 명의 프로그램에서 섬을 지키는 의사들이라 그래서 오지에서 근무한 의사들이라고 한번 방영을 한 적도 있습니다. 울릉군 의료 상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상승이 보여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울릉군 보건의료원 연역을 보면은 63년도에 보건소가 설치되었고 65년도에 군립병원이 설치되었습니다. 84년도에 보건소하고 군립병원이 통합되어서 현재 유지하고 있고 현 청사로서는 2004년에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2009년에 42배대 요양병원을 개원했는데 의료진을 구하지를 못해서 2023년 올해 3월 달에 폐원하게 되었습니다. 부지 면적은 연 5,441평이고 건물 면적은 1,091평을 나타냅니다. 울릉군 의료 현황으로서는 공공의료기관으로 의료원이 한 군데 있고 보건소가 2군데, 보건진료소가 3군데 있습니다. 민간 의료기관으로서는 보동에 치과가 1군데, 저동에 한의원이 1군데 있고 약국에 이제 2개소가 개원되어 있습니다. 의료 인력으로 보면은 의사는 15분이 근무하고 있고 치과 의사가 2분, 한의사가 4분, 간호사는 31명이 있고 약사도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건의료원에서는 의료기술직으로서는 치위생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의무기록사 이렇게 각각 근무하고 있습니다. 울릉군 현황에서 보건의료원이 보동에 위치하고 있고 보건지소는 북면하고 서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3군데 보건진료소가 주민들의 건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공중보건의사 현황을 보면은 2022년도에는 17명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공중보건의가 자꾸 줄어들므로 인해 갖고 2023년에 올해는 1명 줄게 되었습니다. 공중보건의로는 저도 95년도에 이게 공중보건의로 근무한 그게 있는데 2008년도에는 전국에 공중보건의 의사가 한 1200명 배출되었는데 작년에는 2022년도에는 511명이 배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는 460명이 배출되었습니다. 한 20년 전에 비해서 3분의 1 토막 나가지고 저희들도 기본이라 할 수 있는 뭐 외과, 정형외과, 산부인과, 뭐 응급의학과 이런 전문의는 저희들 배정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원 전경이고요. 저희들 뭐 공무원들이 보건소 개념이니까 보건사업과 이거는 보건소 개념, 원무과, 병원 개념이라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의료원 현황은 접수실이고요. 내시경 하고 있습니다. 내시경실이 있고 어느 정도는 기본 병원 수준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CT가 있고요. CT를 찍게 되면은 이 CT를 바로 판독을 외부 용역을 줘서 늦어도 뭐 10분, 20분 안에 판독 결과지를 저희들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CT뿐이 아니라 일반 뭐 엑스레이 촬영도 다 외부 판독을 받아가지고 진료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팍스 시스템이라 그래서 찍어서 바로 외부로 전송하고요. 임상병리실이 있어서 기본 검사는 원내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육지는 대부분들이 의약분업 지역이라서 병원에서 처방전을 받아서 약국에서 사지만도 저희들은 의약 시도했는데 약국이 너무 멀어서 할 수 없이 원내에서 의약분업 예외 지역으로 원내 조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전에 제가 하던 수술입니다. 의료원에서도 맹장수술, 제왕절개수술, 복막염 수술 이런 거 기본적인 수술은 예전에는 다 했습니다. 그렇지만도 2023년도에 보건복지부 혈액소위원회에서 아까 처음에 제가 사진 보여드린 대로 아무 검사 없이 일반 검사만 간단하게 하고 수혈하는 것은 위험성이 크다 그래가지고 적십자 혈액원에서 혈액을 타서 수술을 하게 원칙으로 그래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무슨 수술을 하게 되더라도 헬기를 띄워서 육지의 혈액원에서 피를 받아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여기서 수술하기는 상당히 곤란을 합니다. 전에는 이런 기본 수술은 다 여기서 시행했었습니다. 이건 이제 산부인과 진료실이고 안과 진료실입니다. 치과도 있고요. 이건 입원실이 있습니다. 현재도 입원 환자는 한 10명 정도는 다 입원하고 있습니다.
이건 북면 보건지소고요. 이거는 서면 보건지소가 있습니다. 연도별 진료 인원은 이게 보시면 3만에서 한 4만 정도는 계속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응급 환자가 발생 시 헬리콥터 지원을 받아서 환자를 이송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응급 이송 환자는 연도별로 헬기는 한 뭐 작년에는 36회, 한 많을 때는 70회 정도 이렇게 한 100회 이상 이송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는 문제점은 모든 민간 의료가 그렇지만 의료원에서 공중보건의를 기본으로 진료를 시행했었습니다. 근데 우리 울릉도에서는 공중보건의가 1년마다 교체를 되는 관계로 인해 가지고 진료의 연속성이 좀 떨어진다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중보건의뿐이 아니라 간호사 및 기타 의료 인력이 확보가 어렵습니다. 외부에 회의에 나가게 되면은 울릉군에서는 그 국민의 기본 권리를 할 수 있는 5대양 검진도 왜 시행하지 못하냐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기계가 없어 그런 게 아니고 뭐 예를 들면은 여성분 같으면 유방암 촬영을 해야 되는데 유방암 촬영할 여자 방사선사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의료기기 고장 시에 아시다시피 뭐 단순한 고장이 생긴다든지 해도 부품이 오기가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해서 금방 유지 보수하는 게 어렵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데 같이 내과, 외과, 산부인과, 뭐 정형외과 이런 기본 공중보건의 배치가 요새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리고 전국에서 제일 지자체 재정 여건이 어린 울릉군에서 모든 것을 다 하려 그러니까 의료 장비 및 이제 환자 후송하는데 재정 여건이 어려워서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개선 방안으로서는 현재도 정형외과하고 가정의학과는 봉지기를 초빙해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수한 의료진을 좀 하려 그러는데 재정 여건이 안 좋아가지고 국비나 도비에서 좀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추진을 하는 중이지만도 공공의료기관인 경대병원 같은 데서 교수님들을 파견 혹은 순환 근무를 좀 해가지고 울릉도를 좀 살펴주십사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작년에도 그래서 공중보건의를 군의관으로 다 데리고 가지 말고 울릉군에서도 필요한 공중보건의를 몇 명 확보해 주십사 하는 거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거는 울릉군 보건의료원이 지역 주민의 의료 서비스만 하는 게 아니고 현재 늘어나는 40만, 50만 아까 말씀대로 공항이 생기면 그 많은 관광객이 옵니다. 현재도 저희들이 진료하는 환자의 반수 이상이 관광객입니다. 그런데 그런 거라든지 뭐 여기 군부대하고 독도를 지키는 경찰에도 저희들이 의료 서비스 군의관도 없고 해가 저희들이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해안에 하나밖에 없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해상 뭐 사고라든지 모든 걸 저희들이 진료를 담당하고 있는데 이런 측면에서 봐서 도나 혹은 국가에서 절실한 도움이 의료인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게 도움이 저희는 절실하다고 봅니다. 울릉군에만 맡겨놓기 위해서는 정조 기반 조성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좀 대처하기가 저희들 어렵습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울릉도 네. 의료 현황에 대해서 굉장히 네. 열악한데 이렇게 고생도 하시고 자세하게 알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원장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 예. 의료 현실이 저렇게 열악한 데는 우리 같이 육지에 사는 사람은 잘 모르겠습니다. 들어보니까 상당히 심각하네. 그리고 앞으로 울릉공항이 생기면 정말 관광객이 많이 가실 텐데 사실은 사고는 관광객이 더 많이 나잖아요. 많이 드시고 술도 드시고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뭐 군의관을 파견하는 것이 1차적으로 가장 시급한 해결책이 아닌가 싶은데 국가에서 배당하는 거니까 어쨌든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이제 관광입니다. 울릉도 독도 해양관광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한국도서서학교 회장님이신 이웅규 교수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국도서학회 이용입니다. 사실 울릉도 독도에 대한 이해를 하기 전에 관광에 대한 이해를 했으면 게 가능했습니다. 우리가 관광하면 너무 쉽게 제가 관광을 과연 뭐라고 할까 하시는 거예요. 관광과 여행에 대한 혼재 속에서 이해를 했습니다. 과연 울릉도 독도가 관광지인지 여행지인지에 대한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관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투어이죠, 투어. 즐거움을 목적으로 놀러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광식당하고 일반 식당도 구분 잘 못하십니다. 뭐 여러분들이 그런 게 구분이 되나라고 하는데 관광식당 하면 우리 집 근처에 가면 TGI 프라이드, 베니선, 스톤 요거스, 아웃백 스테이크 막 이런 거 있습니다. 그냥 공부 하나가 붙어 있죠. 가면은 어머분들이 어떻게 하는 무릎 꿇고 손님을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주문 안 받습니다. 무릎 꿇고 받죠. 그리고 무슨 제니 이런 거 다양하죠. 그래서 관광객을 즐겁게 해주는 게 목적이에요. 왜? 관광객은 즐거움을 목적으로 왔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러 왔습니다. 4명이 와서 짜장면 하는 것이 뭐예요? 기분 나쁘죠. 나 혼자 왔는데 왜 밥 안 줘요? 식당에서. 그러면 관광객 안 갑니다. 그래서 관광객은 정말로 가기 힘듭니다. 대응하기 정말로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광은 전문적인 마인드를 가져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과연 울릉도 독도가 관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관광교육 받으신 적 있으세요? 없습니다. 그런데 받은 적은 없지만 이미 몸에 익었어요. 왜? 엄마 아빠랑 놀러 가면 엄마 아빠가 나한테 보여줬어요. 가면 술 마시고 음식점 가서 과거는 먹습니다. 놀러 가면 희한하죠. 집에서는 그렇게 잘 안 드시던 분이 놀러 가시고 아침 점심 저녁 호박 먹으면서 가시고 그리고 거기에 요즘에는 뭐죠? 먹방까지 있습니다. 선집 후식 여왕을 우리 아이들은 배워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이미 여행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관광입니다. 놀러 가면 편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행지는 어떻습니까? 영어로도 트래블이라고 합니다. 트래블. 고통, 고생, 고민. 가면은 정말 스트레스 받고 힘들지만 가서 뭐 합니까? 현지인들과 교류하고 얘기하고 그 현지인이 너무 좋으면 그 현지인과 결혼도 하고 심지어 거기서 살기도 합니다. 그게 여행입니다. 그래서 여행자는 어떤 목적으로 가느냐? 우리 여행자라고 부릅니다. 여행자는 현지 문화에 우리 흔히 말하는 문화적 변형입니다. 거기에서 정말 자신을 찾게 되고 더 심하게 되면 신을 만나게 되는 그렇게 하면서 자유정신을 갈구하는 새로운 유행에 따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학여행, 배낭여행 그러지 수학관광, 배낭관광이라는 말을 안 씁니다. 여러분이 학교 다녔을 때 미안한 얘기지만 읽었던 책, 학교에서 무슨 지정도들하고서 가르쳐줬던 책, 짜라투라스는 이렇게 말했다, 나의 유명, 나의 신부여, 리르체, 리체 이런 책들 보면 무슨 신나라 까먹는 소리가 많이 있죠. 이해할 수 없는 책이 그 책들이 바로 수학여행을 가서 썼던 책들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 고뇌, 고민, 고통 속에서 썼던 책들이겠죠. 그런 책을 감히 집에 앉아서 들어놓아가지고 학교에서 선생님이 해오라고 하니까 들어놔가지고 읽어보려고 하니 그게 눈에 안 들어오죠. 그래서 세상에 가장 비싼 책이 되어버리죠. 책장에 꽂혀가지고 여러분 앞에 몇 페이지 있다가 그냥 그게 여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제가 알지만 학교 교육에서 관광, 여행 교육을 시키라고 합니다. 학교에서 그 배운 적이 없어요. 우리가 캠핑, 차박, 요즘 많이 하는 이분들이 왜 그분들은 원래 여행을 가는 건데 관광 캠프도 아니고 이상한 캠프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부모님하고 놀러 가가지고 여기 텐트도 이렇게 쳐야 되고 여기 칠 때는 다 계곡은 어떻게 텐트 동은 어떻게 뱀이 못 들어오게 해야 되고 어떻게 하는 이런 것들을 배웠다고 한다면 그분은 이미 인생 모든 교육을 다 받으셨고 부모님과 저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배우는 부모님과 함께 가서 배우는 교육 이거는 일이 들어왔다가 절대 안 나갑니다.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배운 교육은 일이 들어왔다가 일이 나갑니다. 바로. 그래서 저는 여행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울릉도 독도 미안한 얘기지만 관광지 아닙니다. 여행입니다. 그런데 지금 관광지 만들겠다고 공항 만듭니다. 그럼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이쪽으로. 이게 안 먹습니다. 네, 넘겨드립니다.
그리고 울릉도 독도에 대한 해양관광 활성화에 대한 전략을 이해했습니다. 어떻게 갈 건가? 제가 울릉도 독도 명예 주민을 발급받았습니다. 일부러 받았어요. 그러니까 해마다 울릉도 독도는 일 때문이 아니라 다른 이유 때문에 가는데 혹시 주민증을 만들면 뭔 혜택이 있을까 궁금해서 만들어봤습니다. 혜택? 없어서 제가 지난번에 남한 교수님한테 제발 혜택 좀 주세요. 많은 혜택이 아니라도 오면 무슨 물을 하나 준다든지 뭔가 좀 주면 제가 고향사랑 기부제도 하고 할 텐데 없어서 좀 아쉽다고 했는데 아마 조만간에 개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과연 그러면 울릉도 독도의 문제는 뭐냐? 여기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제가 마이스라고 하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마이스가 뭐냐? 미팅 이벤트 컨벤션 이기디비션 이벤트 이겁니다. 이거는 현대적인 홍보 매체입니다. 홍보 수단입니다.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마이스가 왜 개최되는가? 싱가포르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싱가포르가 도시국가입니다. 우리의 제주도로 보면 한 8배 정도 국가입니다. 도시국가는 280만의 국가가 먹고 살기 위해서 만든 게 마이스입니다. 이걸로 그냥 전 세계를 자유하는 국가가 되는 겁니다. 인용, 컵으로.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이스라고 하는 것은 왜냐? 비수기 타겟책으로 만들어진 게 마이스입니다. 그러면 울릉도 같은 경우가 비수기 타겟책으로 만들어졌죠. 또 하나는 홍보 매체입니다. 여러분이 화천이 어디 있는지 인정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건 모르죠. 사천의 축제 때문에 이해합니다. 어디? 한평 나도 축제, 한평 잘 모르겠나 어딘지 전남에 있던 오령모두 축제 이런 것들이 바로 마이스를 통한 새로운 홍보 매체.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울릉도 독도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다 알지만 전 세계인이 알아보는 울릉도 독도를 하는 마이스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홍보하는 전략적인 수단으로서 마이스를 활용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그 코로나19의 섬의 날이 이제 개최되면 우리가 울릉도 독도 특히 울릉공항, 울릉크루즈 피항으로 섬의 수용 능력을 향상시킨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울릉공항 만들어집니다. 울릉크루즈 만들어집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비행기 좋아합니까? 배 좋아합니까? 당연히 비행기입니다. 크루즈? 세상에서 제일 비싼 여행 상품이 뭔지 아시죠? 관광 상품. 우주 여행 상품입니다. 그 다음이 크루즈입니다. 전 세계인들이 크루즈 좋아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크루즈 싫어합니다. 제가 예전에 현대관광에서 불광산 때 통관 담당인 친구애가 우리 학교 학생들 크루즈 선언으로 소개해달라고 해서 취업을 시키셨어요. 학부모로부터 전화 받았어요. 왜 우리 귀한 딸을 배를 태우냐고. 그때 제가 정말 어렵구나 이게. 그런데 물론 크루즈 취향이 있습니다. 물론 크루즈 혹시 타보시면 계신지 모르겠지만 타보시면 고민 많이 했어야 됩니다. 어찌됐든 크루즈 생기고 울릉도가 생겨서 들어오면 관광객이 정말 물밀듯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과연 울릉도가 성화할 수 있는지 이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수용 능력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 그리고 관광지는 이제 여행지에서 관광지가 되려고 하면 여러분 울릉도 가보시면 알겠지만 울릉도 분들한테도 제가 말씀드립니다. 제발 우리 아이들이 또 전체 한 방에 4명, 5명, 몇십 명 들어가지고 매트리스 깔아놓고 자라고 하는 거 대장입니다. 여러분한테 이미 몸에 배어 있어요. 침대 생활이. 저 같은 경우는 좀 매트리스 깔고도 됩니다만은 요즘 아이들은 안 잡니다. 침대 준비해야 됩니다. 침대 준비하고 여러분들이 요즘 호캉스라고 하죠. 호텔을 목적으로 관광을 가는. 그렇다고 한다면 숙박시설 확충해야 됩니다. 어떤 숙박시설을 해야 됩니다. 그건 이미 다 알고 계셔요. 다만 그런 여건이 안 되거나 다른 이유가 있겠죠. 또 하나는 여객터미널 제발 현대화됩니다. 여객터미널이 왜 공항 터미널처럼 모든 건 그냥 만들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만들면 그게 복합 리조트가 돼야 됩니다. 저는 여객터미널이 현대화되면서 복합 리조트가 돼야 됩니다. 거기 와서 숙박도 하고 복합 리조트는 UAM 어제 우리 최동열 박사님께서 얘기하셨지만 UAM 생기면 버티 스테이션 평일장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냥 UAM만 헬기 띄우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비행기 띄우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관련된 인프라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럴 때 미리 여객터미널 맨 꼭대기층을
버티 허브나 호텔을 만들어 놓으면 다음에 충분히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울릉도 독도의 해양경제 관광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스와트 분석. 그 가장 중요한 게 결국은 기상 조건에 영향을 주지 않는 교통 문제 해결하는 것.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공급 문제 해결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거, 외국인 관광객이 얼마나 오느냐. 우리가 이제 울릉도의 수용 능력인데 약 10,000명 이하, 9,000명 정도 인구가 있습니다. 그럼 연간 40만 명이 들어오면 지금 사실 얼마나 그걸 소화하는지는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제주도 지금 포화 상태 돼서 제주도 안 갑니다, 지금. 다 해외로 동남아로 가고, 가까운 동남아. 요즘에 엔저가 심하니까 일본으로 가고. 또 관광객은 그만큼 민감합니다. 절대 애국심에 호소한 거 이제는 끝났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지역의 관광객을 받아들이느냐, 여행자를 받아들이느냐는 그 지자체에서 선택하셔야 됩니다. 여행자는 그런 고민 안 합니다. 힘들더라도 버티고 그걸 즐거움으로 느끼시는 분들이 있고요. 관광객은 일도 없습니다. 그냥 조금이라도 자기 마음에 안 맞으면 바로 문제는 혼자만 가면 끝인데 SNS에다가 광폭 행진을 합니다. 여러분 SNS 요즘에 보시죠. 인스타그램 보시겠으면 인스타그램 때문에 목숨을 거시는 분들이 많죠. 유튜브 마찬가지. 이런 측면에서 그에 대한 고민을 좀 해야 된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대체 관광지가 많다는 점, 울릉도를 못 가면 내가 정말 목숨을 걸겠다라고 하는 울릉도만 있으면 상관이 없지만 울릉도가 아닌 대체 관광지가 너무 많다는 점, 그래서 그와 관련된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제 고민입니다. 울릉도 예쁘긴 예쁜데 가면 바가지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 바가지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제 항상 하는 얘기 있습니다. 바가지가 아니라 성수기 비수기 요금, 관광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낮습니다. 관광지에서는 성수기 비수기 요금이 있습니다. 우리가 항공사 요금, 성수기 비수기 요금 다르죠. 그거 가지고 항공사를 상대로 해서 손가락질하는 사람 없습니다. 관광지에서 마찬가지로 호텔 요금, 관광지 호텔 요금 당연히 올라갑니다. 성수기 요금. 이게 전 세계적인 상황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뭐 너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올라가느냐. 관광지에서의 문제는 뭐냐? 관광지는 호텔이 다릅니다. 관광객을 상대로 하는 관광 호텔이 있고 일반인을 상대로 하는 일반 호텔이 있습니다. 호텔, 모텔, 예의주기에서 공공복지부에서 공중위생법에서 관리하는 숙박시설이 따로 있습니다. 여기는 딱 정가제입니다. 관광 호텔은 정가제가 아닙니다. 저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기능법상에 나와 있는 숙박시설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통으로 묶어가지고 하다 보니까 최근에 숙박시설을 통합해야 된다고 하는 얘기가 있고 어찌됐든 이런 문제도 좀 총괄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울릉도에 대한 고민들이 이런 부정적인 시각들이 올라오지 않게 하는 것, 이걸 열심히 노력해야 되겠고, 그리고 제발 1인분 하는 것, 이거는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울릉도의 노동력 부족이라든지 젊은 인력들이 안 가죠. 그러다 보니까 1인분 응대하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가 식당 가가지고 1인분 요청하면 요즘에는 이제 최근 서울에서도 1인분을 제공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고민들. 왜 앞으로는 1인 관광객,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개별 여행자가 많아질 거라는 단체 여행자 많지 않습니다. 울릉도가 여태까지는 단체 여행객을 많이 받았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울릉 크루즈 타보시면 알겠지만 대부분 연세가 대모임이나 이런 단체, 동네에서 마을 이장단 모임 이런 모임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단체 관광객을 상대로 한 영업 전략이 마케팅 전략이 이와 비슷하다 보니까 개별 여행자들은 받아들이기 힘들죠.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또 사실 더 많이 쓰죠. SNS를. 네, 그런 부분에 대한 대응책. 그래서 제가 이제 고민을 합니다. 해안 울릉 크루즈 생기고 울릉 공항 생겨서 연간 100만 명을 유치하겠다고 선생님께서 공약을 내죠. 100만 명이 들어오면 과연 울릉도가 소화할 수 있는지, 그것도 특정 시즌에 몰릴 거라는 거예요. 이게 1년에 4개월 골고루 분산이 되면 좋습니다. 그런데 특정 시즌에 몰려서 100만 명이 들어온다고 한다면 이거는 들어오지도 못할 뿐더러 사실 이제는 오버투리즘이라고 해서 과잉 관광이 있습니다. 그 지역이 그냥 흔히 말하는 지역 주민이 살기 힘듭니다.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울릉도가 요즘에 이제 사계별로 분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와중에 포럼에서 울라 죽게 합니다.
겨울에 눈이 많은 이런 것들이 바로 아까 얘기한 마이스 행사를 통해서 사계절로 하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울릉도 가셨으면 여기 가서 사진 찍느라고 바쁘셨을 텐데 특히 젊은 분들, 뭐 나이 드신 분들이야 별로 관심 없을 겁니다만은 다음 되게 울릉 나리분들이 눈꽃 축제하는 울릉입니다. 그 거대한 인형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저 옆에서 막 그 사진 찍느라고 전부 다 아마 울릉도 사진 찍으면 전부 다 SNS에 이거 올라와 있어요. 네, 다음 오징어 축제는 지금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런 현재적 홍보 수단을 검토하는데 SNS가 있는데 최근 들어서는 신뢰도가 가장 높은 게 뭐냐? SNS보다 더 높은 게 바로 마이스입니다. 이런 울릉도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마이스 행사를 개최하는 게 바로 울릉도가 앞으로 가야 되는 방법이다. 그게 울릉 관광이 성공하는 새로운 기회다. 왜? 일반 관광객에 비해서 마이스의 행사에 참여하는 관광객은 1.5배 내지 2배를 돈을 소비합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돈을 더 많이 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일반 관광객은 좀 돈을 아끼려고 노력 많이 합니다만 마이스 관광객은 회사에서 지원해 주거나 아니면 다른 또 비용을 지원받거나 또는 혼자 가는 것보다 가족이 같이 오는 경우가 많아서 상대적으로 많은 돈을 소비한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자체에서는 지역경제와서의 최고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현대적인 홍보 매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이스 관련한 상상력을 좀 가질 필요가 있는데 다음 보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고민을 좀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울릉도 독도를 어떻게 소개할 거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특수 목적 관광지다. 우리가 울릉도 독도는 그냥 단순하게 가는 곳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두 번째는 생태 관광에 대한 관광 목적지다. 이 부분도 지금 이제 관광객이 저렇게 많아지게 되면 깨질 수가 있죠. 이런 측면에서 고민을 좀 해봐야 됩니다. 그다음 독도 영유권을 강화하는 산업적 가치. 이제 이게 사실은 가장 중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광과 맞물려 있어서 고민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울릉 공항과 울릉 크루즈에 대한 투자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좀 더 면밀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그래서 여기에 대한 그 보존과 개발 균형을 맞추는 것. 이건 사실 이제 다변적인 상황을 좀 많이 맞춰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공부를 전문가들을 많이 불러서 토론회도 많이 하고 고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냥 단순하게 개발하고 보존하고 말은 편합니다. 근데 개발 보존 균형 맞추는 거 만만치 않습니다. 다음. 전을 한번 봐보시고. 네. 관련 인프라를 맞추는데 가장 큰 고민이 과연 기상이변이나 이런 게 생겼을 때 실내에서 행사를 할 수 있느냐 생각 못합니다. 그럼 결국 실내 시설을 많이 갖춰야 된다. 그리고 지금과 같은 그런 조그만 규모의 모텔 펜션을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물론 공항에 오는 관광객은 눈높이가 상상 이상입니다. 제가 신혼여행객, 그다음에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우리 내국인은 당연히 울릉도 돕고 오는 거니까 기존처럼 대응을 하셔도 되지만 외국인 관광객, 신혼여행객을 울릉공항을 타고 들어오는 분들에 대해서는 눈높이가 다를 것이다. 이분들에 대한 대응은 뭘로 해야 되느냐? 적어도 100실, 500개실 이상, 1000개실 이상의 내부의 리조트 또는 관광 호텔로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지금 당장 이제 마이스 시설, 우리 흔히 말하는 컨벤션 시설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지금 많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업인회관, 독도박물관, 울릉 한마음회관, 아마 이번에 우리가 갔으면 한마음회관에서 학술에서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여기 국민회관, 울릉문화 많습니다. 이런 기존에 있는 시설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하는 것. 다음. 그래서 여기에 대한 고민을 좀 해야 됩니다. 어떤 그러면 콘텐츠를 개발할 것인가. 다음. 여기에는 울릉 해변가에서 기존에 하고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이거를 잘 포장을 하고 다듬으면 됩니다. 이제는. 이미 다 하고 있어서 제가 굳이 얘기를 하지 않아도 이것만 잘 포장해서 울릉도가 사회계절 어떻게 보면 원소스 멀티유즈 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거버넌스가 필요합니다. 왜? 지역 주민이 반드시 참여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지역 주민의 한계가 있다. 어떻게 보면 한계라기보다는 그분들의 생활에 종사하는 그 시기를 잘 맞추는 게 가장 중요하다.
여기에 이제 통합 마케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통합 마케팅 하는데 울릉도에 40만 명, 이제 100만 명 기준으로 하면 하루에 들어올 수 있는 2,500명 정도 됩니다. 제가 계산해 보니까 360 나누면 이분들이 3,000명 정도가 들어온다고 하면 울릉도가 그걸 소화할 수 있는 거. 울릉도에 여러분 가보시면 알겠지만 울릉도 지형이 그렇게 육지처럼 평탄하지 않습니다. 뭐 꼬불꼬불길도 많고 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교차, 교행하는 거. 이제 최근 들어서 일주도로가 생겼지만 그런 일주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렌트카 외부 차량이 혹시나 들어오게 되면 이것도 교통체증이 상당히 초월합니다. 뭐 제주도하고 또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울릉도라는 섬에 대한 특성을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 또 이에 대해서 울릉군이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 그래서 수용 능력에 대한 평가를 명확하게 하고 과연 어떤 객단가에 맞춰서 관광객을 유입시킬 것이냐. 여행자가 아닌 관광객을 상대로 한다는 것.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됩니다. 여기에 맞춰서 브랜드화를 하고 이미지를 구축해야 된다. 그래서 결국은 마을을 관광 자원화하는 것. 이게 유니크 베뉴라고 이제 최근 들어서 마이스사를 가장 필수적인 콘텐츠입니다. 울릉도에는 기존에 이미 유니크 베뉴가 되어 있습니다. 굳이 막 새롭게 무슨 투자해가지고 개발하려고 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잘 세트화만 시키면 우리 흔히 말하는 관광상품을 재조합하는 거, 리모델링 하는 거 이것만 한다고 하면 통합 마케팅에 성공한다. 그리고 울릉도에 와서 어떻게 보면 워케이션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워케이션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저한테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요즘에는 반대 안 합니다. 좀 이따가 가시라고. 그 이유는 또 9개가 되면 말씀드리겠는데 어찌됐든 통합 마케팅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다음. 그래서 여기에 시공간을 어떻게 보면 창출하는 것.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태양은 8분 전의 모습입니다. 태양하고 우리 지구의 거리가 너무 멀다 보니까 지금 보고 있는 태양은 8분 전. 우리는 과거에 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구의 역사 속에서 뭐 나사에서 하는 얘기지만 우리가 8분 전의 태양을 보고 있어요. 과거 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과 공간을 어떻게 확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열심히 해봐야 될 시간입니다. 그래서 울릉도 독도 지원 특별법이 필요한 겁니다. 서해 5도 특별법은 있습니다. 이미 제정이 돼서 서해 5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울릉도 독도도 같은 작전 지역입니다. 북한과 언제든지 군사적 위협이 노출되어 있는 곳입니다. 왜 서해 5도는 지원해주고 울릉도 독도는 지원 안 해주는 제 논리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울릉도 독도 지원 특별법을 반드시 제정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전략적인 어떻게 보면 체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고 성진원 오동원 원장님이 열심히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계시니까 저는 울릉도 독도 지원 특별법이 제정되리라고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토론은 김윤배 그쪽은 독도부수 대장님이시라네요. 울릉도 독도 대장님이라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울릉도에 위치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울릉도 독도 해양연구기지 대장을 맡고 있는 김윤배라고 합니다. 우리 김윤배 대장님께서 이제 토론에 대한 말씀을 우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 대한민국 제4회 섬해날 대회가 이제 태풍 카눈 영향으로 우리 울릉도에서 개최가 되지 못한 점에서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이번 섬해날 행사에 굉장히 많은 우리 주민들이 컨텐츠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울릉도가 갖고 있는 고유의 문화 그리고 이윤규 학회장님이 말씀하셨지만은 또 이번을 계기로 해서 울릉도에 옥수수 여청주라고 하는 전통주가 있습니다. 그것도 재현을 했고요. 그래서 굉장히 이번에 섬해날 행사가 울릉도에서 개최가 됐더라면은 아마 굉장히 다른 기존에 보지 못했던 굉장히 다른 컨텐츠를 좀 볼 수 있는 기회가 됐는데 굉장히 태풍 영향으로 인해서 취소가 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아쉽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는 점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섬진흥원이랄지 아니면
행정안전부에 공식적으로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올해 가을에 뭐 서울이 됐던 어느 위치에서 이번 행사 울릉도에서 굉장히 많은 콘텐츠를 준비를 했는데 그거를 풀어놓을 수 있는 대한민국 선문화제 같은 그런 행사를 공식적으로 좀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제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울릉공항 관련해서 그 발표자께서 말씀하셨지만은 계획에 없던 부분인데 실행이 많이 됐던 부분이 안전이라는 부분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울릉공항 건설공사 환경평가위원을 맡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히 들여다볼 기회가 있었는데 지금 울릉공항 활주로 길이가 1200m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취항하는 항공기 이러한 그 필요한 활주로 조건들이 거의 1200m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조건들은 굉장히 최적의 날씨인 경우에 1200m 정도가 육박한 그런 수준이거든요. 하지만 잘 아시는 것처럼 울릉공항이 건설되는 지역은 또 울릉도 전체적으로 거의 강수 일수가 1년에 3분의 1은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강수 일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착륙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우려스러운 그런 현재 활주로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제가 울릉공항 환경 영향 평가를 할 때 굉장히 많은 문제 제기를 했던 부분이 사실은 그 기상 즉 바람의 영향 부분이었습니다. 울릉공항 환경 평가를 할 때 전혀 상관이 없는 지역의 바람을 가지고 평가를 했었습니다. 이게 예컨대 그 기상청 울릉도 관측소라고 도동에 위치한 도동 3 중턱에 위치한 바람의 영향을 가지고 공항 환경 영향 평가를 했었는데 사실 그 울릉도 사동항에 굉장히 강한 돌풍이 불었을 때 그때 선박 충돌 사고가 났었는데 당시에 도동 관측소에서 관측된 바람은 불과 3m/s 정도로 굉장히 약한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울릉공항 물론 2025년, 2026년에 우리 지역 주민들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분명히 필요성은 있지만은 이 시점에서 우리가 울릉공항 안전 부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굉장히 좀 중점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공항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이런 울릉공항이 안전한 공항이 되기 위해서 지금 그나마 시간이 여유가 있을 때 울릉공항 안전 확보 대책에 대해서 뭐 울릉부는 물론이고 공항 공사를 담당하고 있는 뭐 부산지방항공청이 됐든 국토교통부가 됐든 좀 적극적인 이 부분에 대한 좀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발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영문 개인적으로 굉장히 존경하고 또 공중보건위 시절부터 우리 울릉군 보건의료 발전을 위해서 가장 열정적으로 또 가장 전문적으로 해오신 분이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토론은 없습니다. 다만 한국산업진흥원에 요청드리고 싶은 거는 오늘 발표했던 자료를 널리 좀 공유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특별히 김영윤 원장님 자료는 그래서 우리 울릉도 의료의 현재가 좀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노력들을 하겠지만은 또 발표를 들으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좀 오해를 하고 있었던 부분도 굉장히 많았구나.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데 이런 지역 주민들이 또 일정 부분은 좀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 그래서 우리 울릉도의 보건 의료 현실이 이번 그 뭐 원장님 발표 내용 그대로가 됐던 좀 널리 공유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 그 해양 관광 활성화 부분에서는 사실 뭐 이번 그 섬해마을 행사도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제 기후 변화를 넘어서 기후 위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예컨대 지금 과거에
이 바다의 여름이라고 할 수 있는 표층수온 20도씨 이상이 되는 날수가 60, 70년대에는 60일, 70일 정도 됐었는데 지금은 130일, 140일, 뭐 심지어는 뭐 극한 고수온 현상이랄지 해양 열파 현상 등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은 이러한 해양 실제 들어가고 해양 레저 활동이 할 수 있는 기간이 과거에 비해서 2배 가까이 늘었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해양 관광이 물론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사실 저희가 기지에서 10여 년 전부터 이런 필요성들을 굉장히 강조를 했지만은 그런 부분들이 못 따라오고 있는 부분들이 사실은 그 섬의 공무원 역량이랄지 그런 부분들하고 저는 좀 관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의료원도 그렇지만은 그 의료 역량들이 굉장히 좀 부족한 게 사실이거든요. 이거는 꼭 울릉도를 어떻게 보면은 책임지고 있는 이 공무원 이 부분은 꼭 울릉도뿐만이 아니고 우리 섬연구소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제기하고 있지만은 이 섬 주민의 이 공무원의 열정이랄지 역량들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그 시스템 결국에는 그 이런 섬의 관광 활성화 앞서서 저는 섬의 미래 전략이랄지 예컨대 지금 울릉도에서는 뭐 100만 관광 저는 그거는 정말 수정돼야 될 우리가 뭐 최근에 뭐 1인 식당 문제도 나왔지만은 우리가 100만 이란 숫자 중심의 부분이 아니고 이 다시 찾고 싶은 섬 다시 찾고 싶은 울릉도라는 부분으로 우리가 좀 변경이 돼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또 섬 관광 관련해서 사실은 앞으로 분명히 제기되겠지만 이 오버투어리즘 문제가 저는 계속 문제가 제기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근본적인 문제는 사실은 여객선에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객선이 이러한 이 경영 악화 문제를 개선시키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좀 얘기가 길어졌는데 뭐 정리하자면은 우리 울릉공항은 안전 부분 또 물론 의료 부분들은 현실을 보다 알려주는 부분들, 해양 관광 활성화 부분은 우리 공무원 그 역량 강화랄지 여객선 경영지 부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세 가지 그 문제에 대해서 본인께서 그곳에 계시면서 느낀 점을 다양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홍성욱 교수님 간략하게 전부 말씀을 듣고 지금 질문에 답변 주신 이용대 교수님 계시거든요. 간략하게 요약해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말씀해 주십시오. 교수입니다. 오늘 세 분의 잘 들었고 오늘 제가 토론을 그 기획된 건 아니었는데 갑자기 제가 좀 듣게 됐습니다. 일단 저희 그 이전에 도서문화연구원에서 쭉 해왔던 사업 중에 몇 가지 저희가 같이 했던 부분이 있어서 그걸 근거로 해서 울릉도 관련된 관련된 드리려고 합니다. 2017년에 아름다운 섬협의회에서 계획한 그 해운 관련된 전국 해운 관련된 그 내용을 좀 전체적으로 점검을 했었고 본사도 같이 협의를 했었고 울릉군에 여기 지금 김현배 박사님하고 같이 협의를 했던 내용들이 쭉 있었고요. 그때 당시에 이제 얘기했던 게 인천, 옹진, 신안 같은 경우는 해무가 가장 그 해운에 영향을 미치는 여객선 해운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컸고 울릉 같은 경우는 이제 파랑과 파고에 관련된 가장 문제였습니다. 좀 전에도 이제 그 파랑과 파고에 관련된 그 문제점에 대해서 이제 김용배 소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문제는 이게 현대의 여러 가지 과학기술, 해운의 기술을 가지고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문제인데 이거를 이제 모니터링하는 그 기법이랄까 이 어떤 그 모니터링 기술이 조금 전근대적인 그런 방법들이 있다. 충분히 이게 가능한데 해양수산부나 이런 데서 조금 더 투자를 하면 되는데 이거를 조금 개선해주면은 훨씬 더 앞서 나가는 그 기후의 변화, 앞서 나가는 파랑의 변화 이런 것들을 예측하면서 배낭을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좀 전에도 이제 김은배 소장님이 이제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역시 공항이 있어도 배는 다녀야 된다는 게 섬 관광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섬은 배로 다녀야죠, 기본적으로. 그리고 이제 많은 그 물동량에 관련된 거는 이제 배를 이용해서 가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포항의 울릉도의 산업에 가장 핵심적인 그 공간을 두고 있는 인구 이동의 거의 한 80%는 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울진 무토로 알고 있었는데 그건 아니고요. 포항입니다. 그래서 근거지가 거의 포항이라고 보는 거기 때문에 포항에서 떠나는 그런 많은 배들이 안전 운행을 할 수 있도록 공항이 설정이 되더라도 이 배 해운에 대한 부분은 꼭 지켜주십사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그 2018년도에 이제 국회 선발전 연구회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그 저희 용역을 하나 받아서 저희 고속라인에서 하는 게 있는데 전국에 걸친 이제 1000명 가까운 이제 1000명 가까운 분들의 앙케이트를 조사를 해서 섬 지역에 지금 가장 필요한 게 뭘까라는 거를 1000명에게 앙케이트 조사했더니 거의 1, 2, 3위가 전부 다 이제 관광 개선 지역에 관광하러 갔더니 일단 교통이 불편합니다. 그다음에 도시와 섬 간의 그 연계, 교통 연계가 이제 불편합니다. 그다음 세 번째가 의료로 나왔습니다. 급하게 이제 관광객들이 배탈 난다든지 아까 이제 우리 회장님도 관광객들이 소리 나는 거 이제 그런 문제들이 생겼을 경우에 기급 의료 체계가 작동이 돼야 되는데 도서 지역이 아시다시피 별로 없습니다. 사실은 울릉도 같은 경우는 그래도 아까 영상을 봤습니다만은 그래도 수술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지만 확산도라든가 뭐 이런 데는 지금 거의 불모지나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 개선하고자 해서 이제 최근에 전라남도의 수도권 의료 체계를 개선하고자 해서 이제 독립의대를 유치하려고 저희 이제 육포대를 포함해서 굉장히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결국 지역 의료, 부부 의료를 좀 발전시키는데 역할을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그 경북대가 의료 체계 경북의 의료가 그래도 꽤 괜찮은 편인데 의대도 많고 근데 울릉도의 그 의사들이 이렇게 출연하는 게 굉장히 좀 열악하다는 부분에서는 추후에 이런 문제는 이제 전남도의 의료가 생겼을 경우에 좀 더 저희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 반면 교사를 보자 합니다. 그다음에 시간이 없는 관계로 해주셔야 관광에 대한 부분은 이제 아까 공항 건설 이후의 관광에 대한 부분이 많이 논의가 되시는데 캐패시티 관련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제한된 공간 안에 수천 명이 한 번에 들어갔을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생기고 접근성이 좋아질수록 그 섬의 정체성, 울릉도다운 모습 이런 것들이 점점 상쇄되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기수 위원님 간단하게 하나만 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한국성대동 안기수입니다. 환동의 중심이자 자연은 자연을 보고이며 또한 국토외곽 원섬으로서 군사적, 국가안보적 차원의 매우 특수한 지정학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영토, 울릉도 국도의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를 할 수 있는 자리에 함께할 수 있어서 매우 영광입니다. 시간이 없지만 제 3분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네. 한 가지 한 가지만 질문해 주십니다. 한 가지만 정리한다면 이렇습니다. 저는 작년 11월 30일에 다 알고 있듯이 우리와 매우 유사한 지리적 특성을 가진 안도국가 이탈리아에서 헌법 개정을 통해서 국가적 차원에서 섬의 특성을 인정하고 섬으로 인하여 파생된 이익을 받지 않도록 국가 조치할 것을 헌법 조항으로 특별히 규정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헌법 역시 3조에서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보도를 하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섬의 이상이 명확합니다. 또한 10조에서는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인 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미흡할 수 있는 섬 주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최소한 입법적, 헌법적 안전장치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96년에는
바다의 헌법으로 불리는 유엔 해양법 협약을 기준해서 우리나라도 국제해양규범의 체계 일원으로서 국제세계와 함께 바다와 섬에 대한 질서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우리 국회에 울릉도 독도 지원 특별법안과 그보다 약간 지원 대상 범위가 조금 더 넓은 국토 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섬 주민의 기대가 관심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법안이나 법체계가 마무리되도록.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울릉공항과 울릉의료 시스템, 그 다음에 해양 관광 산업으로서의 울릉독도 것들이 법체계와 함께 어울려서 국가 균형 발전을 잘 이룰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것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세 분의 그 토론을 잘 들었고요. 여기에 지금 저 원장님께서 나와 계신데 우리 저 대장님께서 지금 간단하게 의료 현실을 본인이 모르고 있었는데 원장님 말씀을 듣고 잘 이해하게 됐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같이 사셔도 사실 뭐 업종이 다를 수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소장님, 원장님, 보건 원장님 한 말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제가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생각 중에 하나인데, 저희들 가끔씩 전화를 받습니다. 나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세금을 내는데 독도를 가고 싶다. 그런데 왜 울릉도에서 투석을 안 해주느냐? 투석 환자 같으면 일주일에 한두 번은 해야 되는데 바로 독도를 가지 못합니다. 그래, 그 정도는 안 되더라도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대로 관광객이나 군 장병이나 울릉 주민들에서 1차적 진료를 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절대적인 입법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셨습니다. 끝으로 우리 저 이용두 교수님께서 관광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요약하신 대로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을 정리하면 섬 주민의 사회적 기본권 향상을 위한 관련법을 제정하면 됩니다. 어려운 건 아닌데 법 제정하는 게 어렵죠. 여기에는 이제 교통 관련하면 이야기한 것처럼 여객선 공영제를 실시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객선 공사라든지 이런 공사를 국가에서 관리하는 것. 두 번째는 택배. 섬 주민들 택배 비쌉니다. 택배 현실화하는 거. 그리고 가시거리. 사실 지속적인 지원 다 되어 있습니다. 500m까지 갈 수 있습니다. 1km에서 500m 가는 거. 파랑 문제, 파도의 문제, 이거는 크루즈라든지 대형 여객선을 운영하는 거. 여기에 이제 의료 문제는 사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혈액 분석하는 거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 신장 환자들 울릉도에서 하고 또 볼 수 있게 하는 거. 이것도 참 좋은 방향 같아요. 앞으로 우리 섬진흥원이 해야 될 일이 너무 많고,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문화체육관광부라든지 해양수산부 관계자들도 같이 와서 정말 더 구체적으로 이 섬의 날을 기념하고 섬과 섬 주민들이 어떤 애로사항을 갖고 있는지 기회를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내년에는 꼭 해양수산부, 문화체육관광부 그리고 섬진흥원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좀 모여서 더 나아가면 환경부까지 있으면 좋은데 어찌됐든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그런 자리를 기원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플로어에서 질문은 하겠습니다. 오늘 독도 섹션에서 접근성, 관광, 의료 그분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세 가지 점에 대해서 발표를 들었고 거기에 대해서 세 분의 토론문까지 들었습니다. 그리고 간략한 답변도 들었습니다. 이것으로 울릉도 섹션을 마치고 이 자리를 마련해주신 섬진흥원 관계자분께 감사드리고 토론과 발표를 해주신 6분에게도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